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AI로 구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저희 교재장으로 8장이죠. 8장의 내용을 실제로 구글 AI, 즉 잼미니와 그 다음에 알려드린 펠로를 사용해서 PPT를 작성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펠로를 사용해서 PPT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AI라고 치면 쭉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잼미니라고 나와있죠. 나만의 AI 어시스턴트 잼미니,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로그인 되어 있죠.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우리가 8장 배울 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하고 치면 어떻게 뜨는지 보겠습니다. 자, 설계에 대해서 요구 분석,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및 조직, 학습 활동 및 방법, 평가, 교수 설계 쭉 나오죠.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AI한테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PPT로 작성해줘. 이 내용을 PPT로 작성해줘 하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PT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실제 만들어 주지는 않죠. 자, 이렇게 PPT 내용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쭉 슬라이드 1, 뭐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PPT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가 할 내용 요거죠. 요거를 복사해서 이 내용 테스트 타이핑 해야 되니까 구글 AI 말고 저희가 펠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펠로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felo.ai 치면 됩니다. 펠로라는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 무료입니다. 이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펠로의 장점은 구글보다 좀 내용은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구글이 가장 제일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은 오히려 펠로가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펠로는 출처를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여기 내용은 어디 출처로, 이 내용은 어디 출처로, 이 내용은 어디 출처로, 이렇게 추가로 33건이나 있죠. 이 출처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다 근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판단해 가지고 뭐 방통제 내용에서 의미와 성격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 이런 내용들을 다 근거를 30몇 가지의 근거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작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금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펠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여기 누르신 다음에 AI PPT 제작 마스터,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치면 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우리 8장의 내용입니다. 주 교재 8장 내용을 PPT로 만들어 보겠다. 그럼 여기에서 펠로 에이전트에서 이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여기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 내용으로 자기가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 줍니다. 구분한 다음에 이제 PPT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답변을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 썼거든요, 제가. 그러면 출처 쭉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처럼 나오고 있고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근데
AI의 특징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PPT를 만들려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PPT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강의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정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걸로 선정했거든요. 이걸로 선정했는데 다른 걸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 누르면 테마에 따라서 템플릿 테마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신가요? PPT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씨체와 내용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92% 만들어지죠.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이런 디자인으로 컨텐츠는 목차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내용은 이렇게 순서가 뭐 실생활 밀접한 단계 프로그램 특징 나와 있고 구성 요소 내용이 좀 빠져 있긴 하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구성 원리 뭐 선정 기준 조직 기준 계열성 원리 계속성 원리 통합성 원리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반복돼서 들어갑니다. 주제별 구분 내용이 여기 많이 빠져 있네요. 이 디자인으로는 대상별 학습 내용 성인 대상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재취업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은 이런 내용이다. 의학, 법과학, 음악, 수학. 그 다음에 노인 대상은 이런 프로그램. 언어, 건강, 활동. 그 다음에 설계 과정. 설계 과정은 대상자 분석, 요구 분석, 목표 설정, 개발, 장소 선정, 평가 계획 수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운받으면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내용이 교재 내용이 좀 복잡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글 AI를 통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는 이 목적과 같이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평가에도 지침이 되고 프로그램 방향성에 가장 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내용 구성입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교수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보여드린 PPT는 인공지능 PPT로 작성하여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으로는 챕터 8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징. 두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원리. 세 번째, 교수 설계의 개념과 절차. 네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 다섯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설계 과정. 여섯 번째, 교수 설계자의 역할과 역량. 결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약점. 이렇게 컨텐츠가 자동으로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글씨체만 제가 바꾼 것입니다. 순서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특징. PPT가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글씨체만 제가 바꿨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특징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 평생교육은
직업 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 교양, 학력 보완, 성인 기초, 문자 해독,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다양한 주제 분류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의 원리입니다. 학습 내용 선정의 원리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와의 일관성.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선정된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교육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 목표와 이 선정한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적합성 및 자발성. 이 말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PPT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만 딱 작성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적합성 및 자발성은 학습자의 특성과 이 요구에 의해서 적합한 내용이 되어서 자발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이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성 및 다양성. 이 말은 실생활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효율성. 이 말은 타임라인이 타임바운드가 있다고 그랬죠. 제한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 효율성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학습 가능성. 이 말은 실제 교육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실천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 선정의 원리를 간략하게 PPT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습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PPT는 인공지능이 작성해 줬고요. 글씨체하고 이런 글씨체만 제가 바꿨습니다. 글씨체만.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조직의 원리. 이 말은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PPT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열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학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서 점차 확장되도록 구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돼서 점차 확장되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게 계열성의 원리. 이렇게.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계속성의 원리는 성인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학습자가 내용을 반복하고 그 반복한 것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도 계속성의 원리로 의한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이 통합성의 원리란 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학습들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성인 학습자들의 특징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다른 학습에서 실패한 경험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은 성공 경험들을 통합해서 이 학습이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통합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학습 내용 조직의 원리이고 프로그램 개발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은 독창성의 원리. 이 말 뜻은 뭐냐면 다른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프로그램. 하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방식에서
다른 기관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창의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비슷한 프로그램의 장점, 단점을 보완해서 자기 기관에 맞게, 우리 집단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거기에 또 주제를 선정하거나 내용을 구성할 때 독창성을 가지고 창의성 있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행사를 할 때도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보성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각 군이 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또 모자에 표를 쓰고 나왔는데 조성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성에. 근데 거기가 전국의 최우수 면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최고라서 조성합니다.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상당히 독창성 있는 표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군들, 다른 면들도 다 독창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모자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 성인, 아주 노인 인구들이 대부분이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떠오른과 동시에 거기 담당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의 독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의 개념과 절차입니다. 교수 설계의 정의입니다. 교수 설계는 학습 과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에서의 교수 설계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교수 설계라는 것은 학습과 관련된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일련의 과정, 이것을 교수 설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 절차입니다. 교수 설계 절차는 첫 번째 학습자 및 환경을 분석하고 즉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교육 내용 영역별 분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을 분류하여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 설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단원별 시간을 할당하고 구체적인 교수 내용,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교육 진행 방법을 선정하고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해야 됩니다. 교수 학습 지도안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단원별 시간 할당,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 조직, 교육 진행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방법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살펴보는 건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PPT에서는 AI가 개발해준 이 프로그램 계획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성인부터 청소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직업 역량 개발, 진로 설계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취업 동기 확인, 가치관 탐색, MBTI 성격 유형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으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의학, 음악, 양자역학, 법의학, 수의학, 간호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청소년들의 폭넓은 시야를 폭넓은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언어 과목, 영어 초급, 국어 기초, 중국어 입문 또는 일본어 입문, 다음 건강 관련 과목, 하모니카, 댄스 스포츠, 맷돌 체조, 실버 요가, 웃음 요가, 웃음 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활동 과목으로는 인터넷 활용 능력 키우기, 사진 편집하기, 바둑하기, 체력 단련,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 지난 중간고사에 나왔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구 분석, 대상자 분석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습자의 특성, 요구, 학습 스타일 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요구 분석 및 계획,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요구 분석 방법은 인터뷰 아니면 설문지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교육 목표 설정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목표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합니다. 장소 선정입니다. 학습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평가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계획합니다. 다음은 교환 작성입니다. 구체적인 교수 방법, 학습 활동 방법을 교환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교수 설계자의 역할과 역량, 우리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 설계자의 역할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수 설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설계,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수업 설계, 그 다음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것까지도 교수 설계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러닝 콘텐츠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자에게 평생교육사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집단 분석 능력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집단을 분석할 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환경의 분석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설계, 원격 교육론 이런 필수 과목과 평생교육론, 자기주도학습 전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죠. 평생교육 방법론, 문해교육 방법론 이런 선택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 평생교육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단 분석할 능력, 교육 프로그램 환경 분석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환경 분석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수 설계, 원격 교육론 이런 필수 과목과 평생교육론, 자기주도 학습 전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 방법론, 문해교육 방법론 이런 선택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교수 설계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를 이해하고 교수 설계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자별로 각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 설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사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 설계 절차가 중요하고 교수 설계자, 평생교육사가 되겠죠. 전문 역량 및
적절한 내용 선정하는 것이 강조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이 내용을 AI가 구축해준 PPT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